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죠. 이 새끼들은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한국에서는 이걸 안 해줘. 그럼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룰루랄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고 뭐 그래서 수입차를 좀 더 좋게 봐주고 그래 이런 컨텐츠가 아니야. 이거 오늘 컨텐츠 절대 그런 컨텐츠가 아니야. 감정을 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서울시 기준으로 현대 아이오닉 5는 국비 690만원, 거기에 12, 150만원을 더해서 총 840만원을 보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차 중에서 당시 보조금 1위라고 이야기를 했던 폭스바겐의 ID4, 서울시 기준입니다. 국비 432만원이고 12, 90만원으로 총 522만원이었습니다. 318만원 차이, 비율로는 약 38%가 삭감된 수치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제도 때문에 그래요. LFP 배터리를 이제 거의 정밀 타격하는 수준의 이 에너지 밀도 규정, 그리고 한국 내수 1위 기업만 채울 수 있는 직영 AS 센터 규정가 가점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 플랫폼 eGMP 전용 옵션인 V2L 점수까지 있고요. 이거는 환경보호 기준이 아니라 특정 기업 스펙 시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기업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소비자가 수입차를 고르는 순간 환경부가 320만원 정도 되는 이 그림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절대 이게 수입차를 뭐 두둔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존재해요. 뭐냐면 수입차가 그럼 피해자야? 억울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죠. 이 새끼들은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차들이 이 가점을 못 받는 이유? 이 조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뭐 당연히 존재해요. 수입차 브랜드들의 그 오만한 운영 방식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비소 없죠? 가격 장난 아니죠? AS 센터, 서비스 센터 들어갔어?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한 달 기다려야 돼? 전화 예약하면은 3개월 뒤에 오세요. 그리고 문제 벌어졌어? 네 잘못이에요. 물론 이거는 뭐 어느 누구나 다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기고 싶었다면 이건 다 충족했어야죠. 차를 팔기만 하고 고칠 생각은 없어. 또 반대로 차를 팔긴 했어. 또 고칠 생각도 있어. 근데 고칠 생각만 있어. 그러니까 차를 거지같이 만들고 에이스 센터 들어오겠지? 들어와. 이거 해서 얼마예요? 이걸로 또 땡겨 먹어. 이런 운영. 절대 얘네들이 수입차가 그래서 뭐 억울하고 뭐 피해자고 뭐 그래서 수입차를 좀 더 좋게 봐주고 그래 이런 컨텐츠가 아니야. 이거 오늘 컨텐츠 절대 그런 컨텐츠가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넌 뭐 수입차 AS 한 달 넘게 기다려봐야 정신 차리지. 저 수입차 오너입니다. 수입차 오너고 한 달 넘게 기다려봤고 심지어 3달도 기다려봤어요. 정신 차렸습니다. 수입차들의 이 행동거지가 거지 같다 그래서 이 보조금의 차이가 있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보조금의 차이가 벌어져서 결국에 손해를 보는 건 소비자니까, 국민이니까. 수입차 AS 센터 그다음에 수입차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들, 이건 그냥 지옥 그 자체가 맞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다 그래서 선택권이 없이 320만 원짜리 목줄이 채워진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는 거, 이건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논점을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수입차 얘네들도 잘못한 거 맞아요. 얘네들도 잘못한 거 맞고, 다 얘네들이 사실 잘한 거 그닥 없지. 얘네가 AS로 굉장히 구비가 잘 돼 있어. 인프라가 쩔어. 절대 아니죠. 이건 얘네 잘못이야. 그렇다 그래서 얘네들의 잘못을 국고 보조금을 차별을 둬서 소비자가 강제로 특정 기업 거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사실 이거 되게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차이가 사실 2-30만 원 차이가 나면 그냥 내고 말지 할 수가 있어. 300만 원 정도가 차이 난다. 또 어떤 거는 보조금도 안 나와요. 안 나와가지고 이거를 자체 보조금,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하는 자체 보조금이 없다면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형적인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전기차 너무 이제 막 비싼 거 말고 막 2억, 3억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 전기차의 라인업은 대략적으로 6천에서 7천만 원 사이입니다. 6천, 7천 사이예요. 6천, 7천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하이엔드 자동차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나름 이제 하이엔드 축에 들어가는. 이게 한국에서 더 특화된 건데 한국 특유의 그 약간 어떤 체면, 그러니까 사회적 위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소비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전기차들의 마케팅을 보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직물 시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직물 시트를 뭐 이 자기네들의 어떤 자동차 뭐 폐자재들을 재활용을 해서 만들어서 뭐 이걸 구매하면은 사실 뭐 나무를 얼마나 더 심는 거고 환경을 얼마나 살리는 거다. 이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기여한다. 이거를 그 마케팅 쪽 이쪽 학계 전문 용어로 CSR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뭐 이런 화려한 키워드들로 이 엘리트적인 이 뭔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 어떤 허례허식을 같이 팔아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 절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을 주죠. 내가 이 차를 탐으로써 뭔가 환경과 혁신을 주도하는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실제로 뭐 너 전기차 타? 이런 어떤 의식들도 또 존재합니다. 신차로 뽑았었다 그래서 야 전기차 좀 비싸지 않아? 이런 인식들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약간 깨어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어떤 금전적인 여유도 조금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나는 뭐 약간 좀 얼리어답터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같이 심어주기도 합니다. 차에 결함이 생겨서 항의를 해요. 국내 모 브랜드에 항의를 합니다. 아 고객님 평생 뒤질 때까지 절대 저희 브랜드에서 차 못 사요. 블랙리스트 올려버리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오류를 해결했는데 국내에선 직영점으로 끌고 오세요. 직영 AS 센터로 끌고 오세요. 그리고 무상수리 도장을 받아야 리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리콜 잘 안 해줘요. 기업 스스로가 가장 알아서 볼품없이 구겨버리는 참담한 인지 부조화.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최고급 이탈리아 명품 수트라 그래서 이걸 샀어. 비싼 돈을 주고 샀어. 근데 바지 지퍼가 고장났어. 산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랬더니 동네 수선집 쿠폰 하나 딱 줍니다. 주면서 네가 고쳐. 이거보다 더 뼈아픈 모욕 이게 있을까요? 이들이 과연 수입차와 그렇게 다른가요? 2025년 기준으로 아직 2026년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데이터에 기반을 하면요, 현대기아는 미국 현지에서 좌석 벨트, 전동 시트 등 다양한 이슈로 총 206만 대 이상의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당연히 같은 차를 팔았겠죠? 동일한 증상이라도 강제 리콜 대신 기한 한정 무상 수리라는 아주 대단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아마도 뭐 내부에서 이랬겠죠. 미국은 잘못 건드리면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에 걸리면 기업 샷다 내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분해서 가시죠.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그래 야 이거 우리 회사 손실 얼마인지 따져봐라. 이거 미국에서 손실 난 거 한국에서도 이 정도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어떤 특정 국내 브랜드 그들이 미국을 유난히 사랑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어서 아니면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뭐 집단 소송도 있고 미국의 법망 자체가 사실 과실을 소비자가 제시하면 그 과실이 있건 없건 그거에 대해서 증명하는 건 회사의 책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정반대죠. 소비자가 기업의 과실을 증명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발진 사례가 그렇죠. 실제로 급발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피해자가 직접 설득하고 설명해야 되고 실험까지도 진행해야 되는 대단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런 제도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애초에 법의 입장 자체가 다릅니다.
결국에 기업은 제도가 허락하니까 대한민국 법이든 미국 법이든 여기서만 내가 가이드라인만 맞추면 되잖아. 맞는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굳이 자기네들 막 피땀 흘려가면서 미국 기준을 한국 기준을 미국 기준에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영업하는 그 국가의 기준에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은 이익 집단이니까, 자선사업가가 아니니까. 좀 약간 저자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전쟁 시작하죠. 애초에 입장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 국토부 앞에 가서는 이거 고객 과실이다. 고객이 애초에 사전에 차 출고할 때 똑바로 안 살펴본 거 아니냐. 그리고 고객이 어떤 문제를 제시했다면 그 네가 네 과실인지 우리 과실인지 네가 증명해라. 국토부는 사실 우리도 법적 근거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 국토부가 쥐어준 이 무상수리라는 이 진통제, 이 너무 차가 이래가지고 돈도 몇 천만 원 썼는데 국토부가 야 무상수리로 대충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해라 이래가지고 진통제를 줘요. 사실상 이거는 국토부가 주는 면죄부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모 기업에서 만든 자동차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죠? 야, 다른 기업들, 너가 좋아하는 외제차 브랜드들도 같은 원리에 같은 그 로직으로 작동하는 시트를 써서 그 애들도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어쨌든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같은 하나의 회사가 예를 들어 두 국가에 수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국가에 판매를 해요. 근데 나는 한국에서 법이 이러니까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한국에서는 이걸 안 해줘. 그럼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룰루랄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이런 애티튜드를 가졌는데 왜 소비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가점과 감점 요인으로 인해서 소비를 선택할 때 제한을 받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정권,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보수, 진보 다 필요 없어.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가 돈을 쓰는데 내가 마이너스를 보면 보수, 진보가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돈을 쓰는데 내가 손해를 보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 수십 년간 끈끈하게 이어져서 이 레거시 완성차 업계를 완전히 탄탄하게 지탱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부가 38%, 최대 38%의 보조금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국토부는 또 무상수리 면제부를 또 줘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기업은 어떤 그 책임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소비자가 증명하면 됩니다. 국산차라 그래서 국산 브랜드라 그래서 국민들이 더 보호받고 뭐가 있냐는 거야. 외제차라고 있냐?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그거야. 그냥 에이스 센터가 더 많이 있고 부품값이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옛날부터 어떤 부분에 감동을 해서 특정 외제차를 너무 좋아해서 이걸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현기차, 국산차 좋고 싫고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제가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팬심을 가지고 무조건 싫어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국가의 정책은 그걸 강제하죠. 이건 1, 2년 동안의 일도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이런 거는 이거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전 세계 시장을 한번 냉정하게 바라볼까요? 우리는 주주니까. 사실 대한민국 정말 많은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전기차를 뽐내는 하나의 굉장히 주요한 시장이 됐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특성, 이 얼리 어답터적인 특성과 약간의 과시적인 소비 성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신제품을 유감없이 뽐내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능력이 없는데 감싸주면 뭐합니까? SDV가 판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전기차 말하는 거야. 이런 전기차 전쟁에서 테슬라, 중국 BYD, 아니면 샤오미, 지리자동차 이런 애들과 경쟁했을 때 압도적일 수 있나요? 모든 점이 다 압도적이야. 모든 점이 다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뒤집힐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해?
아니잖아요. 경쟁해야 되는 곳이잖아. 그럼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장을 기울어뜨린 다음에 여기서 싸우게 해야 되나? 진짜 경쟁을 해서 나중에 이 회사가 강해지려면 지금부터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게 좋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거는 빼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그 사이에서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통해서 나한테 더 부합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고, 또 그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환경부와 국토부의 정책 덕분에 그게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로 출발하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한테 아무리 좋은 영양제 갖다 준다 그래서 황소개구리가 되진 않습니다. 청개구리로 태어나면 잘 큰 청개구리가 되는 거고요, 황소개구리로 태어나면 잘 큰 황소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청개구리한테 영양제 막 쏟아 붓는다고 얘가 황소개구리가 되지 않아요. 경쟁이라는 그 개념을 완전히 잃어버린, 어찌 보면 독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건 우리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브랜드가, 사실 대한민국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가 아닌 건 아니잖아. 내수 위주 회사가 아니잖아. 내수 위주 회사였으면 이렇게 살려주는 거 이해해요. 글로벌 브랜드고 모두가 다른 나라에서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오면 왕이야. 근데 우리가 왜 우리 돈을 쓰는데,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쓰는데 우리가 왜 그런 차별을 겪어야 되냐는 거야. 우리가 왜 그 규제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소비의 권리를 잃어버려야 되냐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주권의 문제잖아. 보조금을 줄 거면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용량별로 그냥 딱 깔끔하게 나눠서 주던지, 주행 거리별로 뭐 주행 거리가 길수록 뭐 더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가격으로만 잘라서 주던지. 우리가 왜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거는 기업이 차별을 느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이라는 주체 그 자체에게 어떤 뭐 베네핏 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왜 소비자가 겪습니까? 어떤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가 겪으면 안 되잖아요. 소비자가 무슨 잘못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특정 A라는 외제차를 좋아해. 이거 사고 싶어. 근데 국가에선 나한테 사지 말래. 뭐냐고 이게. 저는 이거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싸주면 내 자식을 온실속 화초로 키워서 싸가지 없게 자랐어. 그래서 나중에 커서 사회로 나갔어. 나왔는데 얘가 경쟁력이 없어. 그때 어떡할 겁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왜 소비자가 이런 차별을 겪어야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기준에서 이거를 이렇게 결정하게 됐는지 전 그것도 의문입니다. 정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든 해외의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기업을 응원하든 어떤 기업을 응원하든 간에 그 기업을 응원한다면 그 기업이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운동장을 기울여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피드백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평평한 운동장 위에 놔두고 피드백을 계속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포였습니다. 안녕.